네, 안녕하세요 무하 여러분, 무하공간 오소장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는 좀 특별한 공간에 나와 있는데요. 프로젝트 개요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는 부부 두 분이 살고 계시고요. 분양 면적이 39평형, 계획 면적이 41평형입니다. 재밌죠? 분양 면적보다 계획 면적이 더 커요. 여기 위치는 서울 근교예요. 이게 지어진 지가 20년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그 당시에 광폭 발코니라고 하는 것들이 적용된 적이 있었어요. 여기도 그 광폭 발코니가 적용이 되어서 분양 면적보다 훨씬 더 크기도 하고 집을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득이겠죠. 특히 아내분께서 무하의 찐팬이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께서 이 집에 원래 살고 계시던 집이었어요. 원래 살고 있는 집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불편하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무하 같은 전문가들이 그 불편함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겠죠. 어떻게? 이름적이고 구조적인데 아름답기까지 하게, 그걸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관부터 한번 가보시죠. 네, 여러분 여기는 현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면적이 많다 보니까 전시를 우리 집 면적으로 줬습니다. 현관은 어디에 썼느냐? 재밌습니다. 기존에는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 집 안에 현관이 있는 구조였어요. 전실에 와서 신발을 벗고 신발을 들고 중문을 열고 들어가서 현관이라 부르는 마루가 깔려있는 이상한 곳에 신발을 넣는 구조였죠. 이 가족분들께서 이 구조가 너무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상상만 해도 불편하시죠? 자, 우리는 어떤 솔루션을 적용했을까? 첫 번째는 이 전실 자체를 현관 공간으로 기능을 부여해 버렸습니다. 원래 현관이었던 공간은 집안에 약간 인테리어가 될 수 있는 그런 현관 전실로 만들어졌어요. 들어와서 신발 벗고 여기 신발장 신발 딱 집어넣고 주문 열고 들어가면 이제 우리 집 내실이 시작되는 구조인 거죠. 이게 되게 일반적인 것 같지만 이렇지 않게 되게 오랫동안 사시면서 불편함을 계속 겪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인테리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활도 개선하고 10년 15년을 내다보고 그렇게 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관에 이렇게 앉는 공간이죠. 책을 놓거나 핸드백을 놓거나 뭐 신발 신고 벗고 신을 때 되게 편리한 부분이 있죠. 앉아서 하니까. 현관에 있는 의자 장치들은 허리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게 작동됩니다. 저도 사실 좀 무리하거나 운동할 때 좀 심하게 찌끄리면 이렇게 허리가 좀 아픈데 이럴 때는 서가지고 신발 신 행위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 분들은 이런 시팅 공간이 마련되는 게 꽤 유용합니다. 인테리어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그냥 기성 스토리나 의자라도 하나 현관에 놓고 쓰세요. 훨씬 편하네요. 그리고 미리 이제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꼭 영상 다 안 보시고 댓글에다가 이거 어디 거냐 저거 어디 거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영상 뒤에 웬만한 재료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이 멋있는 간살도어는 저희가 가끔 소개하는 회사죠. 영림에서 만든 간살도어인데요. 이런 간살도어는 영림의 퀄리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원래 현관이었던 공간, 저 공간이 어떤 전실로 바뀌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여러분 여기는 현관 전실, 현관부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기존에는 이곳이 현관의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신발장이 꽉 차 있었고 조그만 팬트리가 있었던 곳이었죠. 우리는 앞에 있었던 전실을 활용해서 현관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 공간을 수납장을 꽉 채우는 게 아니라 집에 인트로 같은 공간을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오른편에 보시면은 지금 에어드레서가 있는데요. 현관 앞에 에어드레서가 있으면 온 가족이 얘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기존에 있었던 현관 팬트리가 조그맣게 제가 또 만들어 드렸죠. 원래 했던 공간을 분할해서 사용한 거니까. 그리고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장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부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오브제들을 올려놨습니다. 차키도 올려두실 거고, 우리 가족 사진이나 이제 그림 사시면 그림도 걸어 놓으시겠죠.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이전에는 제가 서 있는 이 바닥이 그냥 안방이나 거실에 있었던 마루가 쭉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적용했을까? 현관에서부터 같은 타일이나 마감재를 쭉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왔죠. 이 공간들을 저희는 현관부라고 부릅니다. 안방이나 공용부처럼 아주 내밀한 곳이 아니라 현관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게스트룸으로 사용하기에 되게 좋고, 스토리지나 뭐 가족 공용 드레스룸으로 사용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인 구조입니다. 현관부가 쭉 이렇게 공용 화장실까지 하나로 묶여가지고 공간이 조성이 되고요. 어떤 분들한테 적합할까?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안방에 딸려있는 그런 작은 방에서 업무를 보시면 긴장감이 좀 깨지기도 하고, 또 애기들이 있으면 애기들이 맨날 또 앵기잖아요. 현관부라고 하는 곳에서 재택근무 홈 오피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취미 같은 경우는 취미방을 만들고 싶으실 때, 서재방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현관부에 조성하는 게 약간의 긴장감도 있고 우리 집 안에서 내가 영역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또 재미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방은 어떻게 저희가 또 고통을 덜어드렸는지, 생활적 불편함을 개선해드렸는지 제가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러분 여기는 주방입니다. 어떤 생활의 불편함이 있고 그 생활의 불편함이 개선되었을 때 비로소 아름답고 멋진 집이 된다 늘 말씀드리죠. 여기 주방에서 좀 불편한 점이 좀 많으셨어요. 어떤 점이 있었냐, 제가 서 있는 오른쪽 편에 이 가열대와 개수대가 함께 벽을 보고 있는 구조였고, 아일랜드라 부르긴 좀 그렇고 기역자로 살짝 꺾여 있는 이렇게 상판이 이렇게 돌아와 있는 아일랜드 구조였습니다. 가장 불편해하셨던 게 지금 제가 뒤에 서 있는 다용도실이었는데요. 여기가 이 건물 자체의 구조상 그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피셨대요. 아마 결로 문제겠죠. 옆방에 있는 이 발코니와 연결이 돼 있어서 들어가면 뭔가 넓고 긴데 어디에 둘 데가 없고 좀 불편하셨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냉장고를 안에 둘 수 없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럼 냉장고를 어디다 두셨냐 그랬더니 냉장고를 다용도실에다가 두고 사용을 하셨대요. 이전 현황에서는 냉장고를 쓰려고 하면은 내가 돌아 나가서 발코니 샤시 창을 지나가지고 다용도실 냉장고를 써야 되잖아요. 이게 또 불편함이 또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이렇게 유턴해가지고 직진해서 나갔을 때 다용도실로 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샤시 문짝 하나가 오래되다 보니까 좀 내려앉아가지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냉장고를 쓰기 위해서 매번 뺑그르르 돌아가지고 냉장고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불편하셨으면 반찬 냉장고를 집 안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걸 두고 따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첫 번째가 기능의 개선이 1번이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무화가 우리 가족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개선하면서 또 이렇게 아름답고 깔끔하고 괜찮은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바깥에 있는 냉장고를 안으로 들여오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다용도실이 생각보다 작지가 않아요. 제가 면적이 좀 크다고 말씀드렸죠. 다용도실과 길게 연결되어 있는 작은 방 발코니까지 두 군데다 확장하는 걸로 개념을 바라보고, 대신에 다용도실이 그냥 냅다 긴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가운데를 저희가 이 내화 구조로 딱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다용도실이 딱 조닝이 형성이 되고 작은 방도 확장이 되었더니 공간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개방감도 넓어진 거죠. 주치입구를 처음에 분합창 중에서 한쪽이 고장나서 쓸 수 없다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확장을 하고 났더니 출입구를 어디다 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했던 날개벽을 지점으로 내가 서 있는 개수대 바로 뒤로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서 출입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앞쪽으로 갖고 왔더니 지금 여기에 2대의 냉장고가 들어가고,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갔을 때는 또 김치 냉장고까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좀 사소하지만 해결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 냉장고가 놓여지는 저 벽체 쪽에 분전함과 통신함이 있는데 보통 저런 경우에는 위아래로 보통 있습니다. 얘는 통신함과 분전함이 따로따로 이렇게 꽤 멀리 떨어져서 돼 있었어요. 분전함은 저 수납장 안으로 딱 들어가서 점검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 통신함 같은 경우에는 거실 전면 벽체를 우리가 안방부로 조성하면서 피니쉬를 깨끗하게 해서 또 점검할 수 있도록 패널을 따로 부착을 해드렸어요. 점검할 수 있는 기능도 살려내면서 미학적으로도 굉장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우측에 있었던 개수대를 정면으로 옮기고 홈바도 만들어드리는 이런 큰 대면형 배치를 설계를 해서 제공해드렸죠. 여기서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기역자로 되어 있는 구조에서 측면에다가 기성 홈바 같은 약간 테이블을 놓고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뭘 뜻할까요? 실제로 간단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행위를 하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홈바가 이 전면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구조에서는 거실과 주방이 완벽하게 대면하는 구조죠.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주방으로 들어가는 메인 동선과 거실의 메인 동선이 서로 연결이 됐을 때 개방감과 평면이 딱 정리되면서 되게 깔끔함을 가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 동선 구성은 좀 다르죠. 왜냐? 대면에 있긴 하지만 측면으로 동선이 돌아오잖아요. 이 구조에서도 거실에 있는 메인 동선과 주방에 있는 메인 동선이 만날 수 있는 레이아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수대는 원래 위치대로 벽으로 간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아일랜드가 좌측면으로 붙으면 가능합니다. 이 레이아웃도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프로젝트에서 많이 시도했던 것들이고 많이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 이 레이아웃은 누구한테 적합할까요? 바로 다용도실을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동선이 연결되시는 게 아무래도 편하시겠죠. 그런 분들은 되게 편리하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내가 공용부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내가 서로 대면하면서 뭔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로로 긴 아일랜드가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실에도 재밌는 개념들이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는 거실입니다. 현황은 확장이 되어 있지 않았고요. 추가로 시공을 하신 것 같은데 이 폴딩 도어를 이렇게 설치하셔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기존에 사시던 집이다 보니까 생활하시던 것들을 좀 잘 들여다봤습니다. 거실에 책상도 2개, 그리고 의자도 굉장히 많으시고 정말 많은 기물들이 놓여져 있었어요. 또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의자 높이도 다르고 막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뭘 뜻할까요? 그 말은 우리 가족분들이 거실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시간을 보내실까? 바로 가구 배치된 것들, 가지고 계신 물품들을 보면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은 소파라고 하는 곳에서 앉아서 하는 TV를 보는 행위보다 테이블이라고 하는 곳에서 식사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시고 업무도 보시고 책도 읽고 대화도 하고 손님 초대하고 되게 많은 행위를 하셨던 거죠. 그런 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배치가 뭘까? 바로 테이블이 중심이 되는 거실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레이아웃은 무엇이 굉장히 많이 보여드린 레이아웃이기도 하죠. 혼재되어 있던 그 수많은 기능들이 아름답기까지 한 테이블에서 다 여기로 수용되는 거죠. 식탁과 어울리는 건축적 장치가 뭐가 있을까요? 홈바입니다. 홈바와 테이블은 위계값이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연결성이 되게 좋습니다. 우리 가족분들께서 실제로 이제 음식 간단하게 드실 때는 토스트도 해 먹으시고 커피도 내려 드시고 그런 소가전들을 좀 갖고 계셨어요. 배면에 이렇게 홈바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 또 뭐가 필요하죠? 우리 가족분들께서 사실 가지고 계신 책도 굉장히 많으시고 게임류 같은 것들, 수납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저는 이 배치가 주방 거실을 어긋나는 부분을 약간 상세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인을 정리한 개념도 가지고 있지만 홈바의 기능을 살짝 밀어 넣어서 개방감이 있지만 꽤 괜찮은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들어 드린 것처럼 시작하는 면과 발코니 확장된 부분에는 또 어마어마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냥 유튜브 보시면 이 배치 되게 흔하네, 이제 무화가 되게 많이 보여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 가족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곱씹어 보면 거실이라는 공간에서 하는 게 굉장히 많으시다. 더 개방감 있게 하시고 싶기 때문에 필요한 수납 부분들을 모아둘 수 있는 수납 공간이 필요하고 데스크라고 하는 테이블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을 대형 식탁으로 모아드린 거죠. 이 개념을 잘 파악하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우리 집에 적용하실 때 꽤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코니가 확장되어 있는 저 공간의 수납 공간은 좀 안에를 선반을 조절해서 넣으실 수 있도록 폴딩 도어를 열리게 또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미니 팬트리가 또 생긴 거죠. 자, 그리고 뒤에 뭐가 있죠? 소파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은 소파를 잘 사용하진 않으시지만 소파가 있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발코니가 확장되는 공간은 이렇게 에어컨 담내림 때문에 역력성이 상부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1인 소파 2개를 마주보게 놓으면은, 그리고 벽면에 와인셀러 같은 걸 딱 꽂아 넣었을 때 저기도 되게 술 한잔 할 수 있는 카페 존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족 라이프 스타일에 맞으시면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 되게 재밌는 장치가 있어요. 이게 벽인지 문인지 그냥 뭐 아트월인지 모르는 되게 재밌는 장치가 있는데요. 제가 자리를 옮겨서 저걸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커다란 벽 앞에 서 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저희가 가운데 안방과 작업방 사이에 있는 그 드레스룸을 철거하고 정면에 파우더를 만들면서 30평대에서는 볼 수 없는 재밌는 복도를 만들어 드리는 그 개념을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이걸 리얼하게 열어서 보여준다기보다 내가 원할 때 차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가족 라이프 스타일에는 현관부라는 곳과 안방부라는 곳이 나눠졌을 때 누가 들어와 보면은 주방과 거실만 크게 있는 집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 벽처럼 보이는 이 도어가 이렇게 제가 열면은 또 아름다운 파우더가 보이는 또 멋진 복도가 생겨나 있습니다. 이 도어의 목적과 이 도어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장치를 썼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안방부로 우리 부부가 들어가셨을 때 서로의 생활 패턴이 좀 다르셔서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시겠죠. 일하는 시간도 다르시고 그렇다 보니 꽤 많은 시간을 서로 따로 잠을 주무시고 일어나서 활동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있던 방 2개를 위계를 제가 좀 맞춰서 하나는 아내분 방, 반대편은 남편분 방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들어갔을 때도 화장실도 손님이 왔을 때는 공용부처럼 쓸 수도 있고 두 분이 일어났을 때 서로 각자 공간에서 좀 편하게 아침에 출근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죠. 뭐가 늘 말씀드리는 좀 집안의 척추나 이런 것들을 좀 맞추면 좋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기존의 벽체와 거실 벽체가 좀 많이 어긋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방부에 도어를 만드는 개념을 가지고 올 때 살짝 들어간 부분은 TV가 거치되게 하고, 그리고 원래 확장됐던 날개벽은 구조 벽체에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저 벽체가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한 면 정도가 깨끗하게 정리됐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시각적으로 되게 꽤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보이시는 저 멋진 파우더룸은 살짝 안으로 들어가면은 꽤 넓은 건식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편분께서 허리가 조금 아프셔가지고 세면대를 좀 높게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높이에 최대한 맞춰서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화장실, 저기도 사이즈가 꽤 큽니다. 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아내분께서 주로 사용을 하시고, 또 세면을 하시거나 간단하게 쓰셨을 때는 또 부부가 각자 건식 세면대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가족분들께서 기존에 살고 계시던 집이라 좀 불편한 것들을 제가 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개선되는 데 굉장히 초점을 줬습니다. 기능이 개선되지 않고 가족들 생활에 불편이 개선되지 않으면 저는 그 인테리어가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껍데기에 치중하는 건 저는 좋은 디자인이 아니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이 베이스는 굉장히 훌륭한 레이아웃이라 생각을 해요. 이런 레이아웃에 이런 약간의 가구 배치와 약간의 가구 수정만 하더라도 우리 가족분들이 꼭 맞는 집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알터네이션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도 우리 가족분들이 어떻게 닮아있고 가족 생활의 불편을 어떻게 개선하면서 그리고 아름답기까지 한지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